오늘의 증시입니다. 최근 미증시에선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와 테슬라의 추락이 확연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호실적 전망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테슬라는 독일 구매 중단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총 10위까지 밀려났는데요. 국내 관련 섹터에 고스란히 악재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경신 소식에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등 HBM 관련주들이 모처럼 반등에 나섰고요. 반면 테슬라의 추락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소재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섹터의 희비가 엇갈린 오늘,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0.89% 상승한 2,500.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96% 하락하면서 807.03포인트로 장문을 닫았습니다.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한가득 채워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홍당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1시 50분까지 또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점검부터 해서 우리의 계좌를 수익으로 꽉꽉 채워줄 매매법 교육 담아드릴 거고요. 또 생방송 공략주죠. 시크릿 종목 2종목 그리고 시크릿 자료집입니다. 비밀 자료집 3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밤을 장식해 주시던 분인데 이제는 새롭게 화요일에 나와주셨습니다. 주호 선생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27년차 매매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런 전무후무한 또 난이도 높은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실력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해주셨고 공략을 해주셨을지 그 결과부터 수익률표를 통해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1월의 마무리를 또 대미를 이 종목으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10.9%의 수익을 만들어준 YC캠 단 하루 만에 또 공략을 해주시면서 수익 실현 이끌어 주셨고요. 2월 시작과 동시에는 이미지수로 또 10.3%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주인 이 미스터블루로도 12.9%, KMW도 12%의 수익, 캠트로스로도 7.7%의 수익을 새롭게 쌓아주셨습니다. 새로운 5종목을 또 추가를 해주셨는데 종목들 보면 매주 우리가 공부한 그리고 배워볼 패턴과 차트가 녹아져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주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주심이 확인이 됩니다. 더욱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관리되면서 수익을 또 빠르게 치고 보면서 승부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건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TV 화면 가까이 오시고 그저 가까이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뜹니다. 찍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 검색하실 분들은 홍당무 주호 선생 이렇게 7글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제는 저희 홍당무 그리고 주호쌤과 함께 따뜻하게 녹여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주호쌤과 인사 또 바로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화요일에는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잡는 호랑이 주호 선생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제 주식 시장도 들쭉날쭉한 시장입니다. 하루는 급등, 하루는 음봉 이런 구조가 계속 속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에너지는 그만큼 크지 않다는 시장으로 돌변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지금 영업일수가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이후에는 또 설 연휴가 지금 진행되고 다음 주 13일 날 화요일 날 또 시장이 또 개최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지금 현재 2600선을 돌파시켰다가 오히려 또 주저앉는 모멘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중요 맥점은 2560선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어제 오늘 테스트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형태도 나타나지 않고, 하지만 어제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법률적인 리스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톡방에는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기존에 한 일주일 동안 저포주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 반도체 섹터, AI 반도체 섹터들의 그동안 일주일 동안 급락파가 오늘 손바뀜으로 그 저점 대비 강한 반등 형세가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속출하는 종목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저포주는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설프게 추격 매수되다가는 오히려 상승폭의 반토막은 또 날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1, 2주일 동안 반도체 섹터가 죽였던 눌림 현상이 나타났던 종목으로 치고 들어간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주 13일 이후부터는 대반등 현상이 좀 강화되지 역할론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어차피 2,600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50포인트, 위로 50포인트를 열리는 시장인데 이제 그 내일 모레는 우리가 이제 그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크게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틀 동안 그 옵션 포지션이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수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렴을 걸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이 또 무슨 날이냐면요. 혹시 우리 앵커님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휴 지나고 나서 화요일. 거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렇죠. 우리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미국 경제 지표죠. 아. 제일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CPI가 지금 발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되짚어 보면 네. 그 CPI 발표 되기 일주일 전에는 상방 변동성보다는 하방 변동성이 강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일까지는 뚜껑 열어봐야겠죠. 13일 날 저녁에 발표하겠죠. 발표하고 난 뒤에 CPI가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낮게 나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또 바뀔까요? 그죠. 이제 금리 결과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3월 달에는 가망이 없다. 맞아요. 이제는 그 가망률이 40%에서 2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5월이나 6월 달로 기대를 심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경제 지표는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요 지표로 확인되기 때문에 네. 13일 이후의 파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역할을 잘 해주는지 또 이제 내일은 오늘 지금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사상 최대 적자 1,100억대 적자하게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이나마 그래도 에코 그룹들이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뚜껑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2차 전지의 또 그 방향성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스캔들에 이어가지고 테슬라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181달러에서 왔다 갔다 춤만 추지.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만 목표치가 상향되면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고 완전 네. 차별화 전략입니다. 네.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긴 이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 전략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3%에서 5% 수익 내는 비법까지 갖고 나왔어요. 이건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요. 이건 꼭 공부해 두면은 여러분들 여러 종목 찾을 이유 없다. 그것만 명시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가 2월 7일이면 완전히 다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2차 전지 쪽은요. 모르겠어요. 2차 전지를 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추세 전환이다. 이제는 상승이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락이다. 이런 분들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 결합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실적 발표 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절대 추세 반등이 안 봅니다. 왜? 이번 그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시장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1,100억대가 과연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냐? 아니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4월달에 그 결과물을 노출되는 1분기 실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확인할 거라고 봅니다. 이 시장에서는 진짜 1,100억이 적자냐 아니면 1,500에서 2,000억까지 늘어나냐.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반대로 지금 전기차 악재만 노출되고 있어요. 반도체는 호재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주도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내일 실적 발표 나온 뒤에 단기적인 반등이 재료 노출로 인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건 추세는 저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옵션 만기일이 2월 8일인데 목요일이죠. 목요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 주 우리 연휴 지나고 화요일 날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향방에 따라서 시장 논리는 바뀔 거다. 어떤 구조로 바뀌는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13일이 별 5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을 차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차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차트에는 기술적 분석상 힙소가 많습니다. 이평선도 어차피 뭐 도입화시켰다가 붕괴시키고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듯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주호 선생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을 4등분 시킵니다. 고저의 4등분. 중심가 2552, 75%, 2614. 그러면 이번 고가가 얼마 찍었습니까? 2615만 확인했어요. 2615 찍고 바로 하방 공격이 강화됐죠. 그 다음 날. 그러면 여기 75%까지 2429에서 반등이 나온 게 75%추까지만 반등 나왔다가 눌림 파동이 나왔는데 지금 2563포인트 어제 오늘 지지력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63포인트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2429부터 2615포인트까지의 고가,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저가부터 올림폭에 이번 반등에 2615조. 그럼 여기에 4등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567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장중에는 깨도 돼요. 대신 종가상으로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장중에는 깼다가 꼬리를 올려주면은 하단에서 받쳐주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요. 지금은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자꾸 이 중간 가격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게 있다가 설 연휴 끝나고 나면은 상승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방 공격을 하든지 왜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부가 거기서 결정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뭔가 파동을 줘야 되는데 법률적인 리스크가 이제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하단은 73,200원, 상단은 75,400원 이 두 가지 자리에서 어느 쪽이 돌파든 지지든 붕괴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 고점이 75,300원, 200원만 찍으면 주저앉고 계속해서 주저앉아요. 그렇다고 73,200원을 붕괴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박스가 들이죠. 그럼 이 논리는 종합지수 2615와 어떻게 보면 2567포인트 이 사이 구간에서 놀고 있다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어느 쪽이든지 방향은 나타났는데 어디 쪽으로 튈까요? 지난 20년 동안 설 이후에 명절을 세고 난 뒤에 통계학적으로 기본적으로 16번은 상승이 나왔어요. 주식 시장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4번에서 5번 정도는 하락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때 시장 환경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통계적으로 붙였을 때는 상승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건 75,400원을 돌파시킬 수 있는 여지는 이번에 법률적인 리스크를 피했으니까 대규모 M&A가 나오든지 뭔가 투자 라인이 그려지든지 이런 관점이 뭔가 이제 그 뉴스 재료 데이터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차익 거래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차익 거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요. 급등이 나왔을 때하고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파동을 급등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다음날 급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왜냐면은요. 얘들 보시면 이 차익과 비차익이 나눠졌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삼성전자 데이터가 여기 붙었네요. 잠시 이거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4일 연속 매수 단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 500만 주씩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당한다는 것은 파생과 연관돼서 삼성전자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게중심이 삼성전자가 거의 시장의 거의 25% 정도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1,000원 변동폭이 기본적으로 종합지수 30포인트 변동폭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 여기 보시면 이 차익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해지를 거는 겁니다. 이 비차익은 순수 네이키드 주식 매수예요. 기계적으로 컴퓨터가 사는 겁니다. 설정한 로직대로. 이건 그제
100포인트 거의 7, 80포인트 종합지수 올라왔을 때 이틀 동안 1조 단위로 올라섰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주식을 순수 매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여기서 2천억을 샀습니다. 2천억을. 차익을 해지를 하방에다 걸었어요. 하방에다 걸었다는 것은 이걸 몇 프로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면 2천억 해서 2조를 벌어가는 겁니다. 2천억. 그러면 이 주식 대금 이상 이건 쌤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 공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지를 2천억 걸었으니까 그걸 1000%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번에 1000%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얘들은 완전히 극대화시켰다. 개인들만 멍 때렸죠. 반대로.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떤 논리냐면요. 원달러 환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대는 1328원대에서 있는데요. 이게 붕괴돼야 돼요. 완전히 이 1331원이 깨져야 됩니다. 다음 종가상으로 깨져야지, 붕괴돼야지 거기서 아래 2316원 그 1316원대까지 하락파가 연결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21선을 건드려 놨어요. 여기 파란색 21선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상으로 아래에서 끝내면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21선이 저항이 된다. 그것만 확인된다고 하면은 종합지수도 2615포인트 돌파 세력이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확인되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 방향성이 그걸 제시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주호 선생 노란톡 QR코드 딱 찍고요.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 1분기 시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 60초 후에 매일매일 3%에서 5%씩은 꼬박꼬박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 기법을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채널 돌리지 말고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 거래일을 보내고 설 연휴까지 지내고 오면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CPI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상승을 하든 눌림이 나오든 횡보를 하든 상관이 없겠죠.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은 꾸준한 수익을 계속해서 어떤 위치에서도 챙겨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면 그중에서도 우측 부분에 보유기간 확인해 보시면요. 빠르게 승부를 보는데 게다가 확실하게 또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전략을 함께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종목을 수익률을 보면 10%의 안팎의 수익을 또 한 주 동안 가볍게 가뿐하게 챙겨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략과 함께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눌림이 나오든 횡보를 하든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3에서 5%대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비밀 자료집까지 오늘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당무 주호 선생 이렇게 7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10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 전략들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의 매매법 교육도 담아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매일매일 꾸준히 네. 꼬박꼬박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법이 뭘까요? 잠시 후 공개해야겠죠. 네. 한 가지 제가 되짚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네. 주식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앵커님은? 주식의 기준이요? 예. 기준? 네, 매매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네. 포괄적으로. 전날의 종가가 기준인가요? 의미를 두자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기법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걸 찾는 거예요. 오. 근데 기법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도 덤비면은 아. 적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쵸. 덤비겠어요?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덤비면은 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 주먹이 이쪽으로 날아올지 오른쪽으로 날아올지. 네. 우리 투자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직은 무방비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덤비면은 돈만 투자하지 돈을 걷어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 한국의 투자가들의 습성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게 쓰면은 캐시박스라 하겠습니까? 돈만 넣으면 돈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내가 잘하는 방법을 이 시간 주호선생 방송에서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무방비 상태를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장고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를 장착하고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예.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기법 아닌 진짜 기법입니다. 네. 이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그 공개를 안 한 내용을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는 제가 공개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방법을 제대로만 하나라도 캐치를 하세요. 하나라도. 이 기법은 내 기법하고 나하고 성향이 괜찮다? 그러면 그 기법 내 거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기법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법은요. 지금 이 자료집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자료집 안에 제가 시간상 길게는 이 시간 이 프로에서는요. 길게 계속해서 논할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자료집에 모든 내용 기법에 대해서 이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본 실전 예를 들어가지고요. 1회 1에서 매수가는 여기서 잡고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예를 들면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 안에 비밀, 이 수익 폭발하는 주식 기법, 기준봉의 모든 것이죠. 기준봉의 모든 것, 세력봉, 매집봉의 모든 것입니다. 3탄입니다. 3탄. 1탄, 2탄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줬고 이제 3탄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매일매일 3%에서 5%씩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실제 3%씩 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신청하셔서 이거 꼭 받아가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거냐면요. 1차적으로는 강력하고 단순한 기준봉 매매입니다. 그러면 강력하고 단순한 기준봉 매매가 뭔데? 되물으신다 하면은 이 그림을 보신다 하면은 이제 장대 양봉이에요. 기본적으로 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상한가일 수도 있고 그러면 1차적인 조건은 따라가겠죠. 어떤 조건이에요? 20% 이상과 500억 이상의 기준 조건이 따라간다.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한쪽에는 여기에 이동 평균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위쪽에 이동 평균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이동 평균선이 과연 5일선일까요? 21선일까요? 61선일까요? 121선일까요? 241선일까요? 이 이동 평균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캐치해도 이 기준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자료집 꼭 받아가시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 기준봉은 생성되는데 이 이평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쳐도 되고 주말 매수 쳤을 경우 이건 무조건 수익권으로 접어든다. 그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를 이 그림을 잘 캐치하셔가지고요. 현재 이 이동평균선이 몇 일선 이동평균선인지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자료집 받아가시면 되고 다음 이 내용을 보세요. 기준봉의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림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한 조건. 시가와 종가는 20% 이상이어야 된다. 그 시가는 기본적으로 기준봉에다 가면은 시가는 시가가 저가 잡히고 몸통으로 뽑으니까 종가상 20% 이상짜리 기준봉이 잡히겠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은 신고가여야 된다. 기본적으로 신고가라는 의미가 거래량 거래대금 신고가라는 의미 자체가요. 최근 거래량 대비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신고가여야 된다. 당연히 장대봉이 나오니까 신고가가 잡히겠죠.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거래대금은 기본적으로 500억 이상이 설정돼야 된다. 500억 이상입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사고팔고 하는 자금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당연히 500억, 1000억, 2000억 그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과연 몇 일선일까요? 과연 우리 앵커님 네. 이동평균선 몇 일선일까요? 11선? 11선이요? 21선? 21선? 5일선? 찍지 마시고요. 하나만. 모르겠습니다. 대신 그죠? 노란톡방 들어오면 공개해 주시겠죠? 자료집 받아가셔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 몇 일선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가 기준봉에는 기준봉 이 조건을- 선만 나오면은 그냥 매수하면 되겠구나. 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은 나겠구나. 이 조건이 깔리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네. 그 이평선이 생성돼 가지고 그 위로 올라탔을 때는 확률적으로 제가 보면은 거의 95% 승률입니다. 와. 95% 데이터 다 뒤져보고 다 승률을 내봤거든요. 네, 네. 95% 이상짜리예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요.
어떻게 보면은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는 대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저보다 더 월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설이잖아요. 이제 설 연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설 연휴 여러분들한테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조 선생님 한 선물 드린다. 선물이네요. 꼭 받아 챙겨가세요. 네. 돈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아셨죠? 예, 그 전략인데 그러면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력하고 단순한 기준봉 매매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강력하고 단순한 기준봉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기준봉이 나타나고 기준봉이 나타나요. 근데 바닥에서 일어나는 기준봉들이 여러분들이 손실률이 적고 오히려 수익 확률이 제일 커요. 근데 그걸 못 이겨내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여기 기준봉 나왔죠. 근데 이평선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평선이 따라 움직이는데 과연 이게 몇 일선일까요? 몇 일선 이평선이길래 도대체 여기서 버티니까 그냥 치고 올라가는 파동으로 연결될까요? 그리고 얘 또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여기서 하면 단기 반등권에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요. 눌림 매수가 잡아도 돼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이평선이 그려졌고 여기서 기준봉이 확인되고 라인이 이평선이 올라가는데 이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급등파 얼마였죠? 한컴이드 3,000원 초반대에서 거의 4,000원대 4,000원대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5일선일 수도 있고요. 21선이 될 수도 있고 241선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 이평선이 거기에 기준봉이 올라타거나 아니면 두 가지 패턴이었죠. 기준봉이 생성됐을 때 아래에서 라인이 그려진 애 있고 여기 위에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이 두 가지 패턴만 여러분들이 딱 결과물을 노출시켰을 때 이 이평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이평선은 자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수익률이 기본적으로요. 그냥 나는 뭐 18%를 내든 5%를 내든 3%를 내든 수익이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장땡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리스크는 축소되면서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나마 어렵게 5%든 10%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그럼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게 태성입니다. 이 라인을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평이 아래에서 도입파 갭입니다. 도입파가 나오면서 기준봉이 딱 생성됐어요. 그러면 기준봉을 생성됐으면 제가 이 라인은 4등분이에요. 4등분. 딱딱딱 4등분. 이 4등분 매매로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 이평선이 따라가면은 분할 매수 작업이 들어가도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손실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순환이 강하게 내려왔다가도 계속 뻗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왜 이 신고가가 갱신하냐면 이 이평선의 힘이 강해서 오히려 상승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기준봉 세력들이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상향 방향성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피플 같은 종목 보세요.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 기준봉 하나 만들어졌죠. 이미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눌린 구조인데 이 이평이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위에서 버티니까 어때요? 때려도 여기서 지지받고 때려도 지지받다가 한 번에 다시 고가까지 7,000원에서 거의 9,000원까지 상방이 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포지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어떤 구조냐면요. 이 라인에 대해서 4등분을 또 한 번 나눠서 본다면은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전략이.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세 가지 실전 예시를 봤는데 다음 이 종목을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가 매매 원칙인데 한 주라도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내려온다. 이 이평선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지금 위로 돌파 이평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오늘 제가 이걸 계속해서 캐치를 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오 좋다. 이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지지받네. 그러면 얘는 여기 앞전 고가 이 7,750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여기 앞전 고가 요거 돌파 시도 나와요. 얘는 지금 제가 가격만 공지를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6,900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8,500원입니다. 8,5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소파에 앉아가시고 TV를 보지 마시고요. 한 푼이라도 수익률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추석 설도 다가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입장하셔서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내일 제가 10시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종목이고 이 종목은 어떤 패턴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노출될 거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입장하신다고 하면은 내일 한 주라도 나는 겁난다. 그럼 한 주도 좋아요. 7,000원짜리 7,000원인 6,900원짜리 한 주에 6,900원입니다. 대신 6,900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계좌에서 투자해가지고 이 기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보다는요 한 주라도 해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저기 더 빨리 배우면서가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내용 말씀드린 거 장대 양봉에 이평이 아래에서 있는 이평이 있고 똑같은 이평인데 위에서 있는 이평이 있습니다. 이 이평에 관한 내용은 자료집에 노란톱에 입장하시면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요. 이 자료집 받으시면은 내용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하면은 아 이거였구나. 기준봉을 좀 공부하신 분들도 이 내용까지 결합시킨다고 하면은 조금 폭발력 있는 매매 전략이 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면 그 전략으로 가시면 2024년 나도 주식 부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앵커님도 이거 배우셨으니까 꼭 주식 부자 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더 주식 부자 되셔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료집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 자료 3탄입니다. 3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수익 폭발하는 주식 비밀 3탄인데 이 전략으로 해서 제가 매일매일 3%에서 5%씩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얘는 지금 보시면 윗꼬리 장대 양봉입니다. 윗꼬리 장대 양봉. 그리고 하나는 이쪽은 상한가 장대 양봉이에요. 두 가지 포지션이 나눠져 있어요. 패턴은 이 두 가지 패턴이 나눠져 있는데 과연 얘는 윗꼬리 장대 양봉인데 어디서부터 매매 전략을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아니면 반대로 아래 하단 여기서부터 1차가 들어갈까요? 여기서부터 1차가 들어갈까요? 얘는 상한가 패턴입니다. 얘는 꼬리가 없는 상한가 30%짜리 상한가 패턴인데 다음날 갭이 나오겠죠. 그럼 갭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논리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한다면요. 저처럼 매일매일 3%에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계속 걷어갈 수 있는 기법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쳐놨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 선물의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선물 포장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상대는 또 고민에 빠집니다. 네. 귀중한 거 들었지 않을까? 근데 보통 이 내용도요. 여기 자료집 3탄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도.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종목 고를 거 없습니다. 종목 고를 거 없어요. 딱 종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보면은 종목이 다 나옵니다. 나왔기 때문에 나와있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료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종목으로 선정하면은 이렇게 3%에서 5% 수익을 거두러 가려고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15%, 20%짜리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나요. 근데 기준은 딱 설정을 해놓습니다. 3%, 5% 챙기자. 70%라도 챙기고 나머지 30%만 잡고 가보자. 이 전략으로 가시면은 수익률은 더 극대화되실 거예요. 대신 이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내 거와 시켜야 된다는 거. 주식의 기준, 내가 잘하는 방법을 하나를 갖자. 그게 주식의 기준입니다. 방법이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주식에 머리 패딩한다고 상대가 그게 받아주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만의 기법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료집을 받아서 이 두 가지 기법, 이 내용은 기필코 여러분 거와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건 공개 안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설 연휴도 다 갔고 설 선물로 공개시키는 거니까요. 자료집 3탄에 나와 있다는 거 그거 꼭 명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력 진입 패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는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A급 상승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B급 횡보 조정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횡보형으로 계속 기주 그리고 2차 상승으로 연결된다. 원래 이제 세력주들은 속도가 급해요. 속도가 급하다는 것은
1차 끝내고 2차 상승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에서 그 2차 상승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패턴이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패턴을 또 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는 이번에 그 저포주 관련주 종목들이 급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반도체 섹터나 기술주 섹터들이 오히려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이 두 가지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이 두 가지 패턴이 지금 현재는 더 좋습니다. 지금 와서 저포주를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반대로. 대신 오히려 이런 패턴을 지금 잡아둬서 확률적인 게임으로 오히려 여기 고가나 다음 여기서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으면은 다시 여기에 중심가까지라도 대반등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20%에 40%짜리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 패턴에 현재 시장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잡는 전략을 나가든지 저런 패턴만 체크하시는 전략으로 가신 다음에 리스크는 오히려 조금 축소되면서 이번에 상승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패턴, 이 두 가지 패턴 딱 숙지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대량 거래니까 장대 양봉 나왔고 당연히 거래대금은 500억 이상 1000억대가 나왔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1000%가 이상이 나왔겠죠.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은 나왔겠죠.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는 12% 이상 그리고 핫 이슈가 부각되었는지 이 6가지 내용은요. 기본 기준봉의 매매 조건이에요. 기본, 아주 기본. 각 전략마다 기준봉의 조건은 틀려집니다. 이 조건은 각 전략마다 우리가 그 자료 좀 1탄, 2탄 보시면은 각 전략마다 기준봉의 조건은 틀려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조건에 다 들어와야 기준봉이라 할 수 있고 이 조건이 합당하지 않는다 하면은 기준봉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 전략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을 한다 하면은 KMW 같은 종목을 보십시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 장대 양봉 생겼죠. 이 종목은 제가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도 다 공개를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기준봉 하나 생기고 2차 상승까지 완결되고 다시 눌림 파동 나오니까 여기서 또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다 공개를 한 종목이에요. 여기서 눌림 구조 또 잡아라. 그리고 다시 17,000원.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요. 여기서 4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고요. 또 여기서 여기 반등. 여기서 두 번 매매했습니다. 17,000원에서 한번 또 잘라내고 또 여기 또 내려오니까 또 매수 잡았더니 여기서 또 올라가고 두 번 매매했어요. 10%짜리를. 그러면 이런 전략이 다시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신은 삼성전자 그 법률적인 리스크가 이제는 쥐어졌기 때문에요. 5G나 6G의 사업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통신세타는 눌림 속에서 또 한 번 매수 단가에 현재 오늘 제가 보니까 또 매수 단가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매수 단가가 지정가가 딱 설정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매수가 가능하겠죠. 나는 이 KVW 같은 통신주를 한번 매수 한번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전부 조선생 노라톡 포항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이 종목 제가 2024년 주도주 섹터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하나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매수 단가까지 제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세요. 제가 내일 공개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인데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게나마 이렇게 40% 10%씩은 수익률을 챙겨보실 수 있는 이런 매매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고 기준봉 없는 패턴은 급등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기준봉이 완성돼야 급등파가 나오는 거죠. 기준봉 없이는 찌글찌글한 패턴을 언제든지 다시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QSI 같은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윗꼬리가 길죠. 꼬리가 길고 이 꼬리의 몸통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깔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N자. 근데 되게 이런 세력들이요. 느려요. 되게 느립니다. 지지부진해요. 한 단계 여기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게 그 수렴 걸치고 또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또 수렴 걸쳐요. 그러면 또 수렴 걸친다는 것은 또 매수 단가를 한번 쳐도 되겠죠. 왜? 이 몸통에 이 음봉은요 매집봉이에요.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또 한번 공격이 나와요. 그러면 내리면은 다시 한번 여기 라인 그려졌잖아요. 짝
이게 기준의 종가가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저 기준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봉의 종가를 기점으로 매수를 잡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바로는 안 칠 거예요. 여기서 개인 투자가들 따라간 물량들 한번 흔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속아내야죠. 다 털고 나가게끔. 그리고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걸치고 또 한번 장대봉을 한번 그리고 또 한번 꼬리로 흔들. 얘는 세력들이 몸통이 아니에요. 리듬을 타는데 꼬리로 흔드는 세력들이에요. 오르면 어떤 종목은 몸통으로 마감시키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장중에 꼬리로만 흔들었다가 종가 저가 만드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 세력들은 좀 지저분한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꼬리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스 같은 종목도 보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에 기준봉이 나왔어요. 이 기준봉이라는 것은 기준봉이 딱 탄생 상한가 기준봉이 나왔으면 이전의 저가가 그 고가가 저항대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라인 여기에 맞춰서 라인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러면 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10% 정도의 꼬리로 올렸다가 때렸는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같은 변동성이 흘러갑니다. 21선까지. 오늘 그 어버브 반도체가 21선 살짝 깼다가 위로 저기 그 17,000원 초반에서 17,000원, 16,800원, 어버브 21선까지 다 접목했다가 거의 2만 원대까지 돌파시켰다가 장중에는 18,000원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이렇게 올렸다가 눌림 매수할 때 21선에 접근하는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 깔려 있어요. 기술주도 특히.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는 데이 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해요. 21선 눌림. 21선은 세력선입니다. 함부로 못 깨요. 그게 깨지면은 버려야 돼요. 아웃입니다. 21선이 깨지면. 그래서 21선에 지지받는 종목은 다시 한번 야합정 고가를 때리러 갈 수 있다. 상향.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YC캠 같은 종목도 보세요. 우리 유리기판 관련주죠. 반도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이제 기준봉이 두 개가 생성됐어요. 근데 이제 눌림 구조를 보시면 이걸 4등분화 시켜보세요. 4등분화 시키면 중심과 하단의 3분의 2 자리에서 눌림 패턴이 만들어지면서요. 이 종목은 다시 N자 파동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거의 12,6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돌파시킨다고 봐요. 14,000원. 지금은 흔드는 파동이에요. 흔드는 파동이 유리기판은 삼성전자나 인텔사에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사업성이 큽니다.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얘들의 거의 1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N자 파동으로 가면은 다시 14,000원, 15,000원대까지는 노림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궁금하다. 이 종목 갖고 계신다.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한테 내일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도 제가 그 차트 설정해가지고 제가 그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시기에서도 저기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히든 종목을 두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1시간 동안. 그러면 히든 종목 보세요. 제가 설명한 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보세요. 이 종목을 왜 주호 선생님이 갖고 나왔을까? 그러면 이 기준봉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전 저가 돌파 장대 양봉입니다. 근데 눌림 구조 나왔어요. 여기 눌림 구조인데 오늘 꼬리를 올려놨어요. 꼬리를 올려놓고 그 단중기 이평선이 우상향 방향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 종목은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지금 그 무인 반도체도 무인화 공장으로 2030년까지 만들겠다. 이 뉴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지금 미리 선순환시켜서 한번 당겨놓고 매집이 끝나놓고 눌림 구조를 그대로 N자로 놨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U자 패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U자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시크릿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종목명과 비중이나 매수가나 기업명 이건 제가 내일 10시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으로도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신다고 하면은 왜 매집봉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눈이 좀 뜰 때가 됐는데 이런 종목은 매집봉입니다. 완전한 매집봉이에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요. 삼성전자 500만 원 투자할 거면 저 같으면 여기 투자합니다. 왜? 레버리지 자체, 가성비 자체가 틀리거든요.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십니까? 같은 돈이면. 삼성전자 7% 움직이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움직여요. 가성비가 틀려요. 같은 500만 원 투자해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살아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U자로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기본 딱 30%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하고 한 종목 더 갖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은 이 종목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렸다가
거래가 없습니다.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러다가 이번 하락 파동에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저포주 때문에 뚝뚝 떨어졌는데 이 기준봉의 시가 자리를 라인 하나 꺼볼게요. 시가 라인, 이 시가 깹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붕괴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딱 십자 도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그러면 얘는 같은 이 구조가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관점은 이 기준봉의 중심가에 라인 하나 꽂고요. 기준봉의 종가 라인 하나 꺼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잡는다면 보통 이게 30% 상한가잖아요. 30% 상한가인데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 기준봉의 중심가까지 가도 15%짜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30%짜리가 또 한 번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 번쯤은 만들어서 짜서요. 한번 내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의 기준은 내가 아는 방법,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의 기준이다. 그 기준을 이번 기회에 주호 선생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자료집 3탄 받으셔가지고 그 3탄의 이동평균선이 과연 몇 일선만 기준봉이 나타나는 그 종목만 사면은 수익률이 또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고 또 매일매일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거. 그전 패턴도 제가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매매 기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로 내 기준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법으로 이런 종목만 매매 대상을 삼다면요.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이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어요. 개별 종목만 매매 대상을 삼았는데 느닷없이 중저가 우량주가 올라가니까 멍 때리는 거. 이건 뭐지? 그러면 다음 또 이제 순환장은 또 돌게 돼 있습니다. 그 전략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기법을 저하고 주호 선생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구간 동안 빨리 완성시킨다고 하면은 2024년 빛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배워본 이 기준봉 매매법에서 기준봉의 조건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해답은 오직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해답이 궁금하신 분들부터 해서 이 기준봉 매매법을 풀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 주라도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까지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당장 이 패턴이 녹아져 있는 종목 소개를 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실 거니까요. 매매 함께 해보실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앞에 가져다 비추시고 뜨는 링크 눌러서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홍당무 주호 선생 7글자 검색 후 입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시기만 해도요. 또 오늘은 이 기준봉 매매법 종목 외에도 매일매일 3%에서 5%의 수익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또 평생 활용이 가능한 그런 비밀 꿀팁이 한가득 녹아져 있는 자료집 3탄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 자료집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설 연휴를 맞아서 이 설 선물로 준비를 해주신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크릿 공략주 2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들 저희가 방송에선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부터 해서요. 이 명확한 매매 타점과 가격 전략, 매매 전략은 오직 톡방 안에서만 세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전략까지 받아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죠. 톡방 입장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와 보시죠. 이러한 혜택부터 시작해서 시장 점검 또 종목 이야기, 전략들 세세하게 풀어갈 수 있는 곳은 오직 노란 톡방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